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30대를 욜로로 보낸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반응이 좋으면 남성분에 대한 영상도 해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욜로로 보냈을 때 40대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사례에 가깝지만 이제 각색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씨는 20대 때부터 물색 없이 친구들과 가볍게 어울려 놀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익힌다거나 기술을 배워서 숙련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향후 커리어도 당연히 뭔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A씨는 이제 차에도 관심이 많아서 보통 비싼 외제차까지는 아니었지만 2년에 한 대씩 이제 리스로 했다가 차량을 이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해서 차를 바꿔가면서 탔습니다. 차를 타다 보면 좀 금방 질리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 방식을 많이 택했었는데 고정비로 수십만 원씩을 이제 차량 리스비나 유류비 등으로 사용을 했어요. A씨는 차량도 자주 바꾸는 편이었지만 이제 술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이제 월급으로 25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늘 모이는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이상 이제 술을 먹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많이 먹었는데 그 친구들도 비슷한 A씨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뭐 따로 커리어나 이런 거는 없었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회사 끝나고 나서 이제 술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자기 개발이나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었긴 하지만 이제 술을 먹고 막 다음 날에 이제 출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를 오래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A씨 같은 경우에는 좀 만족스러운 직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이런 것도 싫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 경험이나 커리어가 쌓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죠. 차량으로 사용하는 돈도 있었지만 술로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어요.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소비를 했고 이러다가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으로도 적발이 돼서 수백만 원 벌금도 내고 한 번은 이제 가볍긴 했지만 이제 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를 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합의금으로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하고 겨우겨우 이제 징역에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도 2번이나 걸린 거죠. 이렇게 해서 면허 취소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A씨는 이제 그 차량은 처분을 하게 돼요. 이제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처분을 하게 됐는데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서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낚시나 캠핑 같은 걸 다니는데 집중을 하는데요. 낚시를 가면은 보통 이제 친구들과 또 술잔을 기울이고 회도 떠먹고 매운탕도 먹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이제 휴가를 가는 게 본인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런 낚시 등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낚시 장비에도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고 면허 취소가 돼서 차량에 대해서 비용은 좀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 비용을 이제 낚시나 다른 취미 생활에 지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소득은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는 불가능했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서 생활비를 좀 마련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좀 메꾸기도 했어요. 집은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소득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세 지원이나 이런 혜택은 받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토토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정식으로 합법적인 토토를 하다가 배당률이 좀 더 높은 사설 토토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제 현금이 생기면 그런 토토를 하면서 금액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모이는 돈은 없고 실패를 하죠. 계속 빚이 늘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40대 들어서 이제 회생 신청을 하는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실제 사례를 약간 각색을 한 건데 뭔가 자극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게 자극적인 수준의 어떤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많다까지는 절대 말씀 못 드리지만 적지는 않은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술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을 이제 토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 취미 생활을 즐기고 뭐 낚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다만 내 인생에서 할 걸 하면서 이런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아까 적지 않다는 점은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A씨의 이제 집안에 대한 건데 A씨의 가정이 그렇게 이제 좀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산을 제대로 축적하신 분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씨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모으겠다, 어떻게 재테크를 하겠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배울 만한 대상은 없었어요. 이제 특히 자산을 관리하는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당연히 20대 초반 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한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뭐 20대 초반이 막 재테크나 자산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습니다. 그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 뭐 술, 낚시, 도박 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술이 문제인데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술입니다. 술을 먹고 자제력이 상실이 되면은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술값으로 많이 쓴 걸 후회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뭐 아예 후회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술을 좋아한다는 거는 보통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욜로족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술 소비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당연히 지출도 늘어나고 여기에 유흥이나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뭐 법적 문제나 이런 것도 동반해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고 당연히 이러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요. 술로 만난 모임에서 보통 여가 생활과 파생되는 모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캠핑, 뭐 낚시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거부터 낚시 관련해서는 아내분들의 골칫거리였죠. A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되면 낚시 등을 취미로 갖기도 합니다. 낚시는 이제 여행이나 술로도 많이 연결이 되고 이제 정기적인 소득으로 내 삶을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런 토토 같은 도박이 되는데요. 이 도박적 성격의 행동을 하게 돼요.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돈을 빨리 끌어다 쓰고 빨리 벌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도박이고 가장 쉬운 방식의 도박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스포츠 토토예요. 물론 경마나 뭐 카지노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이제 더 극심한 경우니까 스포츠 토토가 많은데 해외 축구 등의 어떤 콘텐츠, 스포츠 콘텐츠랑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운 부분도 있는 데다가 보통 이렇게 돈을 걸고 경기를 보면 또 경기가 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점차 스포츠 토토에 돈을 많이 쏟게 되고요. 자산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였냐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들을 자주 접한다는데 이제 변호사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패를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술 모임에서 많은 것이 파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술을 먹다가 다른 취미 활동이나 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행, 낚시, 게임, 유흥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일로서 이제 술자리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 술 모임이 많다는 거는 그 술과 관련된 비용 지출도 매우 클 뿐더러 다른 욜로 생활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술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차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대 때 자주 술을 먹는 버릇, 제가 A씨의 사례에서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먹는 거를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남은 시간, 그러니까 일로서 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대부분은 술을 먹는 데 쓰게 되고 그 자기 개발과는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술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술은 곧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데는 돈도 소비되지만 시간도 굉장히 많은 소비가 되고 이제 술 모임으로 인해서 20대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어떤 자기 개발이나 업무 능력의 향상이나 이런 거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술 먹으면 여러 가지 좀 신경계에 작용을 하죠. 당연히 다음 날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지고요. 향후에 30대, 40대 돼서 술 먹는 친구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욜로로 보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20대 초반 때 음주를 하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거나 어느 정도는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 놔야 향후에 이제 인생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